안녕하세요. 위클리 포커스 윤재인입니다.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정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던 한 달이었는데요. 비록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마음만은 두둑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5월을 의미 있게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포스코 관련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 포스코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출발해보시죠. 포스코가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세계 최대 해양기술 박람회인 OTC에 12년 연속 참가했습니다. 올해 포스코는 OTC 참가 이래 처음으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코의 월드 탑 프리미엄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포스코와 이번에 고만강을 솔루션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게 있어서 OTC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제품을 가지고 경쟁력 있게 한 번 더 참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와 함께 메인 전시장에서 OTC를 참석할 수 있었고 또 포스코 네임 발리를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어서 이번에 포텐셜 커스터머를 많이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과 같이 공동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돼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는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과 솔루션을 널리 알려 글로벌 에너지 강제 시장 공략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철의 친환경성을 알리는 스틸 세이버스 캠페인. 폭넓은 계층과 함께 친환경 메시지를 공감하기 위해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펼쳤습니다. 지난 5월 11일 포스코 센터 로비에서 열린 가정의 달 특집 키즈 콘서트에서는 어린이 관객들 대상으로 스틸 세이버스 텀블러 만들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거 만들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학교에 가져갈 거예요. 엄마한테 여기에 물을 담아달라고 할래요. 같은 주말 있었던 친환경 뮤직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에서도 철의 친환경 특성을 알리는 스틸 세이브 어스 부스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스틸 세이브 어스라는 포스코의 캠페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철이 조금 더 환경 보호에 더 일조한다는 사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빈 페트병을 가져오면 스틸 세이브 어스 텀블러로 바꿔주는 이벤트와 특별 포토존 인증사진 이벤트 등 현장에서 진행된 다양한 이벤트에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네, 약 2달간 진행됐던 스틸 세이브 어스 캠페인.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철강업의 친환경성에 대해 제대로 알릴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강 제품의 환경 성적 표지 인증 획득과 제철소의 친환경 설비 투자로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며 스틸 세이브 어스의 좋은 취지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내실 있게 찾아올 스틸 세이브 어스 시즌2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포스코 핫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포항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포스코 협력사 취업 희망자 교육 프로그램의 2019 첫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수료증을 받은 교육생 42명 중 포항 지역 19명, 광양 지역 21명 등 총 40명이 협력사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바람직한 직업관 등 인성교육과 용접, 설비 진단 등 실무기술 교육 과정을 포함한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면서 안전의 중요성 및 상호 간의 의사소통 등 회사에 다니며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용접, 천장 크레인, 철강 공정 등 업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실천을 위해 포스코 히어로즈 펠로십을 신설했습니다. 포스코 히어로즈 펠로십 첫 수여자로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화재 진화에 큰 공을 세운 소방관 3명이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지난 5월 13일 펠로 증서와 함께
자녀 장학금 1,0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핫 이슈 살펴봤는데요.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를 위해 정말 좋은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포스코 임직원 여러분,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스코 대학생 앰버서더가 직접 화제 인물을 만나봤다고 하는데요. 어떤 화제 인물을 만나서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한데요. 포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화제의 인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포스코 대학생 앰버서더. 저는 포뎀 5기 김민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보게 될 분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젊은 리더로 선정된 아주 대단하고 특별한 분인데요. 이제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따라오시죠. 어렵게 젊은 영향력 있는 리더분을 모셨습니다. 금도희 박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대학교 대학원 때 스마트 콘택트 렌즈 그리고 스마트 의료기기를 개발을 하고 지금은 졸업 후에 실제로 의료기기를 상업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금도희입니다. 네, 박사님께서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아시아에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 30인 중에 한 분으로 선정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뽑히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저도 포브스에 이번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제 7월 달에 못 뽑힌 사람들이 모두 다 홍콩에서 모이는데요. 제가 하는 연구 분야가 아시아에서 잘 하지 않고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좀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눈에 띈 게 아닐까 싶고요. 포스텍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를 마치셨는데 혹시 대학생활 하시면서 포스코와의 인연이 있다면 또 추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학교를 총 9년 반, 10년 정도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가 근처에 있고 저기 바다 끝에 육지가 있으면서 거기 포항 제철소, 포스코 제철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자전거 도로도 달리고 해변가에서 조개구이나 회나 뭐 소주 한잔하고 이랬던 추억이 거의 절반이에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포스코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아니지만 왠지 다녔던 회사 같고 다닐 회사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원동력이 또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 기준에서는 연구가 성공하지 않았고요. 창업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채워야 될 목표치에 10분의 1도 못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는 이유는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재미없으면 안 해요, 전. 좋습니다. 젊은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선정되신 만큼 이제 또 많이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이 말만은 하고 싶다라는 조언이 있다면 한번 최대한 자기한테 들어올 수 있는 찬스를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지원해보고 저기도 지원해보고 다른 일도 찾아보고 너무 한 가지 길만 고집하지 말고요. 다른 걸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다양하게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순서는 2주의 초대석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기업 시민 포스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죠. 이번 시간에는 기업 시민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네, 오늘도 기업시민실 김용근 리더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기업시민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오늘은 저희가 기업시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기업시민 이념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 포스코의 기업 시민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비즈니스, 소사이어티, 피플입니다. 먼저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함께 일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협력사들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사이어티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이웃이나 지역사회의 어떤 나눔과 배려를 하는 활동인데요.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피플인데요. 이거는 우리 임직원들이 회사나 동료들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다 보면 그분들의 마음도 굉장히 편해지고 직원들의 어찌 보면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외부를 위한 기업 시민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사실 강원도에 큰 산불이 있었는데요. 정말 컸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저희 회사는 그것을 위해서 기부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게 회사가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임직원들 중에 몇몇 분들은 동료의 가족들이 강원도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되어서 그 구호 활동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서 일손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임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기업 시민 활동은 회사가 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기업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임직원들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시민실의 활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웹사이트나 뭐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이제 포스코 TV 그 유튜브에는 기업 시민 란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기업 시민 관련된 콘텐츠들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네. 또 이번에 홈페이지에 저희가 기업 시민 섹션을 하나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임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외부에 계신 분들도 포스코의 기업 시민 활동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기업 시민실이 할 일이 정말 많아질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기업 시민 활동을 저희들이 이렇게 좀 전개를 하다 보면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기업 시민 이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이렇게 열심히 기업 시민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서 기업 시민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리 임직원들이 한 명도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기업 시민을 알리는 활동들도 하고, 또 저희가 오는 7월에는 기업 시민 헌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 네. 예, 그래서 그 헌장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헌장을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기업 시민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바빠지시겠어요. 네. 방송에서도 좀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포스코의 카회공헌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포스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 더 다양한 포스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